자, 행복한 공법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 중개사 2차 기출문제 풀이 과정인데요. 이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분석을 하니까 기출문제 중심으로 했는데 이게 단원별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원별로 우리가 공부를 여러분들 하기 쉽게 이렇게 이제 정리했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했는 거를 잘 적응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페이지 1의 문제인데요. 41번부터 전개가 되고 있죠. 자,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 작용과 공법적 형식을 연결지은 것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어느 것이냐. 자, 이 문제는 조금 문제 유형으로 봤을 때는 좀 오래된 문제 유형인데 이게 이제 과거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가장 어렵게 출제됐던 것이 제12회 시험하고 15회 시험이었어요. 그 12회 시험이 가장 어려웠어요. 근데 이때는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려워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15회는 인터넷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냐. 너무 문제가 어렵다. 이래가지고 학생들이 데모하고 해서 재시험을 친 거예요. 그 재시험을 친 것이 15-2회 시험이라고 해서 다시 시험을 쳤습니다. 이때는 제가 강의할 때 굉장히 문제가 괜찮은 문제였는데 공법은 솔직히 말해 그런데 문제가 수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사법고시 정도 이렇게 되니까 학생들이 야단 났죠. 아무튼 자, 그런 유형 중에 한 문제가 이 문제인데 15회의 전형적인 기출문제다. 15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자 이 뜻입니다. 아하, 이런 문제도 있었구나 하는 걸 이해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 부동산 공법은 제가 강의를 할 때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이라고 했죠. 자, 부동산이 민법 99조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했고요. 자, 그럼 이 공법은요, 자, 공적인 규제죠. 그러니까 행정 주체와 그 다음에 국민 간의 관계에서 규율되는 행정 주체가 국민과의 관계에서 규율되는 사적인 그러한 규제를 모아놓은 법이 공법이다. 자, 그래서 목적은 공공복리라는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모든 국민들이 다 잘 살고 복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행정 주체가 국민에게 공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심 수단이 부동산 공법은 내가 공법이고 공법 중에서 행정법에 속한다. 그 행정법은 행정의 계획, 자, 행정행위, 그 다음에 행정 절차, 자, 공용 부담 이런 것 등을 수단으로 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자, 공법 중에서 행정법이다. 행정법의 행정계획, 행정행위, 행정절차, 공용 부담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을 종합화해 놓은 그러한 법이죠. 그래서 일본의 행정작용과 공법적 행위 형식을 연결지은 것 중 가장 부적절한 거 이렇게 물었는데요. 자, 일본의 도시군 기본계획은 행정계획이죠. 기본계획은 행정계획이니까 맞고요. 2번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 시설의 결정은 우리가 앞에서 기반시설이 있고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시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걸 우리가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설의 결정은 한마디로 뭐냐? 행정지도가 아니고 이걸 결정하는 것은 행정행위입니다. 그렇죠. 행정처분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시설의 결정은 행정행위 이렇게 봐야 되는데 행정지도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 개발행위 허가죠. 자, 개발행위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은 개발행위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 물건 샀고 토토토 건물 토토토
이런 행위를 할 때는 개인이 하는 거니까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행정관 측의 허가를 받아요. 이 허가를 우리가 행정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정행위 맞고요. 다음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 이것도 이제 행정부가 행하는 명령이죠. 그래서 명령적 행위니까 그것도 당연히 행정행위입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 고도지구안의 건축 제한. 우리가 이제 고도지구안의 건축 제한은, 자, 우리가 고도지구안의 건축 제한은 용도지구죠. 용도지구에 의한 제한은 조례로 정하는데, 고도지구의 건축 제한은 이거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하니까 고도지구의 제한은 도시군 관리 계획 사항이에요. 계획이니까 그러면 행정 계획이 되겠죠. 행정계획이나 행정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행정계획이나 행정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맞는 거고, 틀린 것은 2번 행정지도가 틀렸죠.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은 행정행위로 결정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지도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이거는 2번이 정답이다 하는 게 볼 수 있습니다. 아, 또 42번도 더 어려운 게 나왔네요. 판례 문제인데, 공법상의 이 판례 문제가 참 드문 경우인데 15회에 따라 이런 판례 문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판례 문제가 나온 건데, 자, 옳은 것으로 묻긴 것이다. 행정청이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계획의 변경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사인의 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한 경우 취소 소송을 통해서 불복할 수 있다. 자, 일단 어떤 처분의 거부 처분, 이것도 우리는 행정처분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리라든가 거부라든가 이것도 행정처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소장의 수리, 청원 수리 이렇게 수리인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수리를 거부했다거나 신청을 거부했다. 이런 그 처분에 대해서도 거부 처분 자체가 행정처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성이 있으니까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A번 판례는 정확한 내용이죠. 그래서 재계획 변경을 신청을 거부한 경우는 거부 처분도 행정처분이니까 따라서 취소 소송을 통해서 불복할 수 있다. 맞네요. A번 맞아. 가번 건축법 위반으로 6년 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경우 과태료에 관하여도 형사상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어 그 처분을 면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6년 전에 처분을 받았고 그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또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태료나 벌금 이와 같은, 이 과태료는 행정 질서벌이고 벌금은 행정 형벌이에요. 그래서 질서벌과 행정 형벌을 우리가 행정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행정벌 대신에 행정강제인 이행강제금을 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행정벌 대신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그런데 6년 전에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그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도 형사상 공소시효가 적용돼 처분을 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이행강제금 제도는 반복이 될 때까지, 이행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태료 처분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공소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은 잘못이죠. 그래서 이거는 옳은 게 아니다. 자, 10번 어른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한동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도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무허가 건물을 한동 소유하고 있다. 이때 이 경우에도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재개발 조합은 알아둘 것은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은
일단 알아주실 것은 토지 등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이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다 조합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무허가 건물을 한 동을 소유하고 있다. 허가를 갖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다. 자, 이것도 다 조합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X.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 주택조합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회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 처분은 할 수 있다. 당연하죠. 설립 인가를 신청한 주택조합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회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면 거부 처분은 할 수가 있죠. 조합을 바로 거부 처분할 수 있다.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맞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여기는 A와 뭐다? D.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현실성이 조금 없다. 이렇게 보는데 과거에 기출 문제가 이런 문제 있었다 하는 걸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문제 43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 교재에 나와 있는 거죠. 광역도시계획. 무슨 계획? 자,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건데 서부노트 여러분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죠. 자, 일단 광역도시계획은 제가 강의할 때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합니다.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을 해놔놓고 거기다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인데요. 자,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합니까? 아까 특별시하고 여기가 경기도 구리시다라고 하면 이거는 경기도가 되겠고 여기는 시가 되겠죠. 그래서 시도에 걸쳐 있다. 그러면 누가 지정하느냐? 여기는 당연히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자, 하남시와 여기다가 양평군 이거를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요럴 때는 같은 도니까 경기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죠. 이렇게 지정이 되면 여기서 국장이 지정했으면은 여기서 누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느냐? 이때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의무. 자, 그 다음에 이때 3년이 지났습니다. 승인 신청이 없다.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국토부 장관이 단독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도지사가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가지고 국장, 장관 날이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서 국장하고 요청 왔다. 이러면 국장하고 시도지사하고 국장하고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임의죠. 요거는 요청이 들어가는 말은 무조건 할 수 있다 하는 거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 그러면 여기서 시장과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 의무. 자, 그 다음에 자, 시장 군수가 요청에 의해서 도지사와에게 요청했다. 그러면 도지사와 시장 군수는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장 군수가 협의하여 요청이 들어왔다. 그럼 이때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왜? 요청이니까 요청은 무조건 임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그 다음에 요는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가 수립을 안 해. 그러면 요때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의무. 요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때 시장군수가 수립을 했다. 시장군수가 수립을 했을 때는 도지사가 승인하고, 도지사가 승인하죠? 승인하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했다. 이때는 국장이 승인합니다. 그래서 승인권자도 국장도지사, 지정권자도 국장도지사. 여기 시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서울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절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다. 그런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문제 1번입니다. 국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결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자, 국장이 뭐 합니까? 지정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거치는 건 맞죠? 맞아요.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도 시군의회와 지방의회죠. 시장군수의 의견을 같이 들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3번. 국장은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을 수립할 수 없다 했는데 아까 자 여기는 국장은 시도지사가 요청이 들어오면 시도지사하고 국장하고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런데 없다 했으니까 틀린 거죠. 4번.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그렇죠? 여기서 시장군수가 공동을 수립했다. 그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오케이. 맞아요. 시장군수는 5번.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된다.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 기공지수 협심 성공열 이렇게. 자, 기초조사 그 다음에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수리 기공지수 자 협의 심의 승인 공고 연락 그래서 기공지수 협심 성공열 이렇게 해서 나왔으니까 정확한 설명이고 틀린 것은 3번이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오케이. 자 문제 44번으로 갑니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통일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도시균 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자 이렇게 말했죠. 국가계획 밑에 광역 밑에 기본 밑에 관리. 자 그럼 여기는 지침 이렇게 맞죠. 그럼 이제 광역은 국가계획의 부합. 자, 그 다음에 기본은 광역의 부합. 자, 그 다음에 관리는 기본계획의 부합. 이렇게. 그래서 지침과 부합의 관계 잘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1번은 맞고요. 2번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 시절 딱 걸려도 선생님 표현 한번 했잖아요. 여기서 광역계획권은 국장하고 도지사인데 시자가 들어가면 틀린다 했죠. 그래서 광역시장이나 특별시장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죠. X 틀렸네요.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협의를 거쳐 요청이 들어왔다. 여기 봐봐요.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요청이 들어왔다. 이때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바로 그거죠. 오케이. 4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되고요. 자, 기공지수, 협심성공열 공청회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 국장이 조정의 신청을 받아 여기서 봐요. 시도지사가 공동을 수립하는데 여기서 협의가 안 되면 아까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자, KTX, 김천하고 구미하고 서로 좋은 거는 자기 지역에다가 설치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화장장, 자, 이런 거는 혐오시설이야. 서로 님비 현상에서 미루려고 합니다. 안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 돼요. 이럴 때는 높은 사람한테 국장한테 조정해 주세요. 이렇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여기도 협의가 안 되면 높은 사람 도지사한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조정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조정할 때는 국장이 할 때는 중앙도시 심의를 거치고 도지사가 조정할 때는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칩니다. 맞네요. 틀린 것은 2번이 정답이더라. 자, 45번으로 갑니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자,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자,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에헤이 아니잖아요.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국장하고 도지사, 국장이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고요. 도지사가 할 때는 지방도시계획 심의니까 거꾸로 뒤집어졌죠. 틀렸네요. 2번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 여러분 도지사가 시장군수 요청이 들어와서 이리 보세요. 자,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요청이 들어왔어. 그러면 시장군수하고 도지사가 공동으로 이미 수립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수립할 수 있던데 이때는 국장의 승인 받을 필요 없어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광역도시계획을 같이 수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3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장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했는데 당연히 요청할 수 있죠. 틀렸고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시장군수가 수립을 했다. 이리 보세요. 시장군수가 공로 수립하면 승인권자는 도지사가 승인하지 국장이 왜 승인합니까? 시도지사가 수립했을 때 그때 국장이 승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죠. 5번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특특 시군에 관할 구역으로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관할 구역의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 노노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5번도 틀렸네요. 옳은 것은 2번 하나밖에 없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문제 너무 쉬운데요. 기출문제니까 그런가요? 자, 46번입니다. 광역계획권과 광역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28회 기출문제인데 국토부 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특특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자, 인접한 둘 이상의 도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죠. 맞아요.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는 공동구 설치에 관한 공동구가 아니고 광역시설을 설치할 때는 원칙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구 설치에 관한 규정이 아니에요. X예요. 보안시설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죠. 2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3번, 4번. 관할 관계 특광 특특시장 군수는 도지사, 시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가 있고요.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광역시설 설치 관리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사업 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한다. 자, 거기서 국가계획과 관계되는 관계에서 우리가 강의할 때 뭐라고 했나요? 거기를 내가 인천국제공항 관리 공사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인천국제공항 관리공단이었는데 지금은 공사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 관리공사가 설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사가 설립된 법인입니다. 법인. 그래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맞아요. 틀린 것은 2번이다 하는 게 보이네요. 47번입니다. 국기법상 도시군 기본계획. 자, 이제 광역이 끝났고 문제 47번부터는 어디로 가느냐? 도시군 기본계획이야. 자, 도시군 기본계획 하면 여기 이거 하나만 정리하면 되겠죠. 일단 기본계획은 자, 기본적인 공간 구조에 관한 것이고 이거는 자, 종합계획입니다.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종합계획이고 자, 기본계획은 그 밑에 나오는 게 하위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 이것을 우리는 기본계획이라고 한다. 자, 기본계획은 거시적, 종합적인 계획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거니까 비구속적인 계획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심판이나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계획이다 하는 걸 보면 됩니다. 자, 기본계획의 내용이죠. 기본계획은 바로 도시의 특성이라든가 도시가 추구하는 목적이라든가 인구 배분이라든가 공간 설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후변화의 대응이라든가 기후변화의 대응, 요즘 기후변화의 대응이라든가 안전이나 방제에 관한 정책 방향, 그리고 뭐 범죄에 관한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외에 기반시설이니 환경에 관한 거니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게 기본계획이다. 왜? 종합계획이니까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기본계획의 수립은 오로지 6인만이 수립합니다. 특광, 시장, 군수만 수립하죠. 자, 그리고 승인과 확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알아둘 거는 일단 6일이니까 특광, 특특, 그리고 시장과 군수가 수립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알아둘 거는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요. 자, 특광, 특특이 수립했을 때는 그대로 확정한다 하는 거를 알아두시고,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네요. 이게 기본계획. 자, 문제 볼게요. 47번. 국회법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토지의 용도별 수요와 생활권 설정,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이나 용도별 수요 공급액을 다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전부 다가 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이다 라고 보면 되죠. 48번이에요. 국회법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만 도시군 기본을 가지고 있으면 아니죠. 인접 관할구역 플러스 인접구역을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다. 내가 지난번에도 강의를 했는데 일단 기본계획은 이렇게 경부 고속도로가 있어. 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이 지역이 여기 처인구야. 여기가 수지구고, 용인의 수지구, 처인구, 이 수지구 옆에 수원이 있어. 그럼 수원시에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짤 때 여기다가 수지구, 용인시 수지구를 포함을 해서 인접지역의 일부나 전부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같이 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수립할 수가 있고 인접시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없다 했으니까 뭐 들어갈 것도 없죠. 틀렸죠. 옳은 거 찾는 거예요.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의 내용과 다를 때는 어느 계획이 우선이다? 국토부 장관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상위 계획인 어느 계획,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고 해야 되죠. 틀렸네요. 수도권 정비계획 보면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7만 명의 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은 관할구역에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군하고 그다음 광역도시계획에 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그럼 광역계획으로 대체가 가능한 거. 그런 경우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7만 명의 군이라는 것은 10만 명 이하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맞네요. 옳아요. 4번.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했는데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도 공청회 거치죠. 왜?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기공지수, 협심, 확승공고열람. 뭐라고요? 협심, 확승공고열람이니까요. 바로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노노노. 시장과 군수가 수립했을 때 그때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고 광역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국장의 승인을 받는다.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광역도시계획은 맞지만 기본계획은 6인만이 수립하고 여기는 국장의 승인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일반 시장과 군수가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의 승인이고요. 나머지는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국장이 승인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틀렸고 옳은 것은 3번 하나밖에 없네요.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49번으로 갑니다. 서부노트 20페이지로 가는데요. 20페이지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여기서 기본계획은 요것만 보면 된다 했죠. 특광 특특시장 군수가 특광 특시 특도가 수립한 기본계획의 승인은 국장이 하고 시장 군수가 수립한 기본계획 승인은 도지사가 한다. 잘났다. 자, 국장의 승인 제도가 없다고요. 기본계획의 승인은 요것밖에 없어. 기본계획의 승인은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 도지사의 승인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틀렸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몇 번 하는 거예요? 몇 번? 몇 번? 49번. 자, 그 다음에 2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뭐한다? 우선한다. 그건 뭐 당연한 공자님 말씀이네. 상위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다. 그러면 기본계획보다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맞아요. 3번. 이해관계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계획에 위반을 제한,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위반 제한 제도가 없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만 위반 제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텅털이 3번, 4번. 특광 특특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는 생략할 수가 있다 했는데, 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공청회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생략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주민의견 청취 생략 절차, 여기서는 의견 청취 생략하는 규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주협심, 주민의견 청취 협의심의 거기는 생략하는 게 있어. 왜?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주민 위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런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번도 틀렸어요. 5번. 특광 특특시장 군수는 10년마다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지 10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번 또한 틀렸어요. 맞는 것이라고는 몇 번밖에 없어요. 2번 하나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자, 50번입니다. 국계법상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다 관로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 했는데, 기본계획의 위반일로부터 몇 년 내에 5년 이내에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토지적성 평가뿐만이 아니라 재취향성 분석도 뭐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까 여러 번 이야기했고요. 자, 두 번째, 시장군수는 몇 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 하는 거니까 둘 다가 5년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도 5년, 년도 5년. 몇 번? 4번이 정답이다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자, 51번으로 갑니다. 국계법상 도시군 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여기서 별표하세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아무리 강조해도 덧나지 않아요.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시가와 조정부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을 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여러분, 시수삼신 시작.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선자원 보호구역은
3개월 내에 뭐 합니까?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죠. 신고도 없이 했으니까. 틀렸네요. 2번.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주정구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장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 국토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때는 국시계죠. 국토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국시계. 자, 뭡니까? 방금처럼 우리가 보시다시피 국가계획과 관계되는 거. 자,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그것을 국장이 결정하는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자, 여기는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장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했죠? 시가와 조정구역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건 맞잖아요. 그래, 맞아요. 3번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안받은 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데 없다. 엉터리. 시킬 수 있죠. 수단자원 보호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국장이 결정한다. 아니죠. 해양수산부 장관. 틀렸네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고요. 고시한 그날,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그럼 옳은 것은 몇 번밖에 없어요? 2번 하나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자, 52번입니다. 국계법상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맞네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있을 때는 결정 당시 이미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라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 했는데 여기도 기득권은 뭡니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틀렸고. 자, 국가계획과 관련이 되어 국토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국가계획과 관련해 국장이 직접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한다? 10불인자가 거둔다? 국장이 결정한다. 맞네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 유원지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하고 도시재 축소에 따른 용도적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 관리 위반할 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가 생략이 되는 건 주협심 생략,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거, 대통령이 하는 경미한 사항, 이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를 뭐한다? 생략한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다 하는 걸 볼 수 있겠네요. 자, 53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엉터리. 도면을 뭐한 날? 고시한 날이지 다음 날이 아니올시다. 틀렸고. 용도지구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맞아요. 주민은 기반시설대에서 위반을 제한할 수 있고 5분의 4 동의받고. 맞아요. 광역과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 관리계획을 조속히 위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이게 공동위반, 조기 위반 이렇게 말했죠. 맞네요. 틀린 것은 몇 번이더라. 1번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그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부노트 28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체크해 두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번으로 갑니다. 도시군 계획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여러분, 도시군 계획이 뭘까요?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우리가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자,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거를 우리가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이라고 한다. 이 둘을 묶어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럼 이제 기본 계획하고 관리 계획으로 본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위에 관한 문제인데요. 다른 법에 따른 토지이용 개발자. 자, 여기 봐요. 그럼 요 계획에서 보는데 여기서 타 법률에 의한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에 이 도시군 계획이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이 도시군 계획이 타 법률에 의한 계획의 기준이 되고, 자, 이 계획은 타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 계획은 이 기본 계획이랑 관리 계획에 뭐 돼야 된다? 부합되어야 한다. 이런 관계죠. 그러니까 1번 다른 법에 따른 토지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은 국계법에 의한 도시군 계획에 뭐가 된다? 기본. 도시군 계획은 둘을 말하잖아. 기본 계획하고 관리 계획은 묶어서 도시군 계획이죠. 그 도시군 계획에 기본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특광시장 군수는 자, 그런데 이게 거꾸로 말했잖아. 도시군 계획의 기본, 이거의 기본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거의 기본 계획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 부합이라고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1번 틀렸고, 2번 특광시장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에 의한 환경교통 등에 관하여 수립한 부문별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우선한다. 아니죠. 이 계획은 도시군 계획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틀렸네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자치단체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를 지정한 경우는 국계법에 따른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목적과 다르게 지정할 수가 있다 했는데요.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다르게 지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법에 따라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를 지정할 때는 국계법에는 용도지역의 목적에 부합되게 지정해야 되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틀리게 말했네. 거꾸로 뒤집어졌죠. 4번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를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하는 게 아니고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죠. 그러니까 틀렸고. 5번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이라 도시군 기본계획에 뭐 돼야 된다? 부합되어야 한다. 상위계획에 부합되는 거 맞네요. 정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인데 서브노트 23페이지 같이 보면 될 거예요. 자, 55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위반권자가 용도지역지구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에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을 할 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치는 것.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자, 위반을 위해서 결정을 하죠. 결정을 하기 위해서 협의와 심의 절차 거치고, 그 다음 위반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기초조사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 거칩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칩니다. 자, 이럴 때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할 사항은 용광기입니다. 용도 지역하고 지구하고 구역에 관한 거 하고요. 광역시설의 설치에 관한 거 하고요. 주요 기반시설에 관한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할 사항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몇 번이죠? 55번? 55번에 1번. 자, 그래서 옳은 것. 위반권자가 용도지역지구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위반하려면 해당 지방의회 의견,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이 용광기, 용도지역지구구역, 광역시설의 설치 배치, 기반시설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용광기. 맞네요. 2번. 시장군수는 10년마다 타당 흥해부 재검토. 재검토는 5년마다. 10년마다 아니고 5년마다. 틀렸다.
도시군 관리계 결정은 고시가 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 아니죠.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일 후 틀렸습니다. 주민으로부터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안받은 자는 제한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과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제한자에게 뭐한다? 부담시켜야 된다 했는데 전부를 가면 안 되죠. 전부 또는 뭐다?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틀렸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실효가 되면 관보의 실효 일자와 실효 사유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했는데 실효가 되면 관보 실효 일자와 실효 사유 내용을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해관계인에게 뭐 합니까? 전 국민에게 뭐 합니까? 알려줘야 되잖아. 고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틀렸어요. 옳은 것은 1번 하나밖에 없군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56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 모두 고른 거. 자, 개발제한구에 관한 기반시설 설치한다. 도시개발법의 개발사업의 경우 나대지 면적이 2%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네. 나대지 면적 몇 프로 미만? 2% 미만.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거 아까 봤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에요? D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번이 정답이다 하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57번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 했는데요. 이거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고 고시가 되면 고시가 되는 게 뭐냐? 지구기사지예요. 그 지역하고 지구하고 구역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이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거. 도시자연 공원구역은 용도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예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용도구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 아닙니다. X.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은 사업에 관한 거니까 도시군 관리 내용 맞고요.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거. 자, 기반시설 정비 계획에 관한 것도 정비사업과 관계되는 거니까. 자,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모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을 모두 고른 거 기억, 디귿, 리얼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리얼이니까 정답이 몇 번? 5번이 정답이다 하는 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물론 여기서 위반 절차라고 해야 되는데 수립 절차라고 한 거에서 틀렸다고 얘기하지 말고 위반과 수립을 다 묶어서 우리가 수립이라는 말로 보니까 수립 절차로 보면 돼요. 옳지 않은 거. 국토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국가가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는 국둘정, 국가계획과 관계되는 거,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거, 걸쳐서 지역지구 구역을 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정비하지 않은 시장군수가 말 안 들은 거, 국둘정, 국둘정이죠. 국둘정.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이 될 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다. 국둘정 맞습니다. 2번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지만 개발제한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했는데 개발제한구역은 국장이 맞지만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니까 국장이 결정한다는 말은 잘못되었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하려면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주민이 위반을 제한 시작. 자, 주민이 위반을 제한하는 사유는 기지산령이죠.
자, 그러니까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용도지구를 대체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경우 이거죠. 자, 그럼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한 주민위반 제한은 5분의 4의 동의가 필요하고 지산용은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구체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제가 몇 번 문항 푸는 거예요? 58번? 5번.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 신청을 반려하는 행위는 항고 소속의 대상이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 일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신청을 거부한다. 뭐 이런 거부하는 것도 행정처분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바로 소속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5번도 옳아요. 그럼 틀린 것은 몇 번이냐? 2번이 정답이다 하는 게 보이겠네요. 자, 59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별표해 놓으세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된 날로부터 5일로 아니죠. 도시군관리계획 고시가 되면 지형도면을 뭐 해야 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틀렸네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명의 의미 허가 등을 받아 사업에 공사에 착수한 자도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새로운 허가 받는다. 허가 받을 필요 없고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죠. 3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효력의 구체적인 개별적 범위는 지적고시 도면에 의해서 확정된다는 것이 판례 일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정의 구체적인 효력은 지형도면의 고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형도면에 의해서 확정되고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맞아요. 4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2년이 된 날까지 자 법에 따라 일정한 필요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는 그 2년이 되는 날에 무슨 날? 다음 날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뭐한다? 효력을 잃게 된다. 했는데 여기서 자 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2년이 될 날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다. 2년이 되는 다음 날에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라고 했는데요. 아까 보시다시피 요건이 전제가 돼야 돼. 지적도하고 지형도가 일치하지 않아서 곤란한 경우 그럴 때 2년 내에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되고 2년 이내에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다면 효력을 잃게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해놨어? 결정고시로부터 2년이 된 날까지 법에 따라 필요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다. 그러면 2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이런 규정은 잘못된 표현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지적도하고 지형도의 불일치로 인해서 같이 고시를 못할 때 그때 2년 내에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다면 2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효력이 실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런 말 하면 틀리니까 여기는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을 잃게 된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일 내에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했는데 5일 이내에 사실고시 이것도 엉터리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몇 번? 3번 하나밖에 의한다. 그래서 판례는 관리계획 결정 효력의 구체적 개별적 범위는 지적도시 고시 도면에 의해 확정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 했는데 이거 옛날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은 지형도면을 뭐한 날? 고시한 날로부터 뭐한다? 효력이 발생하고 그 지적도면의 고시, 지형도면에 의해서 확정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맞아요. 정답은 3번이다. 자, 60번. 이것도 상당히 굉장히 포괄적인 감정평가서 문제인데 공법상 각종 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거. 이 문제 상당히 그 난이도가 있는 문제래요. 주민참여제도가 인정하지 않는 거.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은 다 한바. 광역의 기본계획, 기공지수협심, 승공결이잖아. 기초조사, 그 다음에
공청회. 공청회가 주민 의견 청취하는 거니까 공청회 들어가죠. 그러니까 1번 맞아요. 2번 도시군 관리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 단위 계획은 주민의 의견 청취를 거쳐야 됩니다. 도시개발 계획도 마찬가지. 단 하나, 단계별 집행 계획은 예산 짜는 거라 했잖아. 예산 짜는 거는 우리한테 물을 주민이 뭐 의견을 참여할 필요가 없잖아. 예산 짜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주민 참여 제도가 인정되지 않아요. 정답이에요. 실시 계획은 구체적인 조간도니까 주민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맞고요. 틀린 것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그래서 주민 참여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계획, 단계별 집행 계획이구나 하는 건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61번부터 조금 쉬었다가 갈게요. 아시겠죠?